포항 남부소방서에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돼 있고요. 그곳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사고수습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사고 발생한 지 15시간이 됐습니다. 구조 상황에 진척이 있는지요? 네, 이곳 대책본부에 있는 동료 소방관들과 실종자 가족들도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탑승자나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간 동체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선 19척, 소방 헬기와 공군 초계기를 포함한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심 60m 이상 깊은 바다를 수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해 잠수대원을 포함해 잠수사 84명이 수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서남쪽으로 200에서 300m 떨어진 곳인데요. 수심이 72m 정도로 깊은 데다 파고가 1.5에서 3m로 비교적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헬기 기종 EC225, 225 이 기종을 우리나라로 도입할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기종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헬기는 에어버스가 만든 EC225 기종인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종이 노르웨이에서 지난 2016년 4월 대형 사망사고를 내 한시 운항 정지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종 헬기는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 해상을 지나다 추락해 탑승자 13명이 모두 숨졌고 유럽항공안전청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종의 운항 금지 조치와 부품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는 지난 2016년 3월 430억 원을 들여 이 헬기를 도입했는데요. 추락한 헬기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점검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번 헬기를 조종한 기장은 올해 46살의 베테랑 기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이 기장의 가족을 만났었는데요. 공군에서 헬기 조종을 배웠고 산림청을 거쳐 중앙 119 구조본부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일어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밤 9시 33분에 출발해 밤 10시 50분쯤 울릉도에 도착해 연료를 주입했고 이후 다시 독도로 날아가 환자를 태우고 밤 11시 22분쯤에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서 다시 날아오른 지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독도 경비대장은 헬기가 이륙한 뒤에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날다가 지나치게 고도가 낮아졌고 결국 서서히 바다로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헬기에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죠. 이분들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할 텐데 앞으로 수색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응급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기장까지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장 46살 김모 씨 등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5명과 응급 환자 50살 윤모 씨와 보호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장소에서 실종자 가족 한 분이 찾아오셨었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내 가족을 구하느라 또 다른 가족이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빨리 구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항공기 8대와 선박 수십여 척이 사고 해역에서 수면을 살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독도 주변 바다가 파고가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고 헬기 기체가 빠진 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오후 3시에서 4시쯤 해경과 해군의 잠수 지원선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수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사고수습 대책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